66페이지 한번 보죠. 자, 66페이지 펼쳤어요? 예. 자, 66페이지에 뭐가 나오죠? 면적이 나와요. 면적. 면적은 여기에다가 자, 별표 5개를 해놓으세요. 요게 뭐예요? 오늘 배운 게 아주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가족. 가족은 면적과 관련돼서는 매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면적.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다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면적과 관련돼서는 어디에 해당된다? 가족에 해당된다. 그러면 면적,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개념이 중요하잖아. 자, 그러면 자, 면적이란 그러면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첫 줄에다 줄을 딱 끊어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이고 평면 지적이면서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라는 걸 이제 마무리해 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면적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면적은 이제 여기 봐봐요. 자, 면적의 면자 따요. 면자 동그라미. 자, 그러면 면적 밑에다가 이제 면장이라고 하나 써서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지적 공부 중 장자로 끝나는 것만 등록된다라는 거예요. 자, 장자로 끝나는 거 뭐가 있어요? 지적 공부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면장이야.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그러면 토지대장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면적이 등록된다. 어때? X. 과거에 1.5점짜리 최근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면장. 이렇게 이제 숙제하고. 그러면 이제 면적의 단위는 거기 이제 면적의 단위는 뭘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1번에 제곱미터로 한다. 제곱미터 줄쳐라요. 제곱미터. 자, 근데 이제 면적의 단위와 관련돼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과거에는 무슨 법을 썼죠? 척간법을 썼잖아. 척간법이 뭐예요? 척간법이. 한 평, 두 평, 세 평. 이게 척간법이라고 그러잖아. 척간법을 무슨 법으로? 미터법으로. 그러니까 면적은 뭐로? 미터로 정한다. 제곱미터로 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평은 얼마? 한 평은 얼마? 3.3이죠. 그럼 100평을 계산하면 330제곱미터가 돼. 혹시 척간법을 쓰게 되면 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평, 두 평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척간법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 이제 이번 달 코스에 이제 하나 잡아보자고. 이게 삼정보에서 정의 뭐예요? 이게 정의 척간법이거든. 정의 뭘까요? 자, 정의. 몇 평일까요? 삼정보 그러면 몇 평이 될까요? 하여튼, 학창시절 때 공부도 안 했나봐. 그렇죠? 그렇죠. 자, 삼정보 그러면 정의라는 것은 1000평이야. 1000평. 뭐라고? 1000평. 그럼 3 곱하기 3000 하면 얼마예요? 9000평이 삼정보라는 거야. 보라는 것은 한 평이라는 뜻이고, 자, 정이라는 것은 몇 평? 1000평을, 1000평. 보라는 것은 한 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삼정보 그러면 뭐예요? 요거는 9000평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중개업자 이제 하고 있는데 봐봐요. 나이 많으신 분이 와서, 나 우리 토지 좀 내줘. 오정보 내줘요. 그랬더니, 오정보가 뭔데요? 그래봐. 똥파리가 날리지. 똥파리가. 그래서 똥파리. 똥파리만 날리지. 그게 중개업소가 되겠냐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이라는 것은 1000평을 나타내는 거야. 보는 한 평을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오정보 그러면 355, 15,000평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어르신들이 와서 나이 드신 많은 어르신들이 할아버지가 와서 우리 육정보 좀 내줘 토지 그랬더니 육정보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정이라는 것은 몇 평이다? 1000평. 그럼 육정보는 얼마라는 거야? 6000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000평. 자, 그러면 이제 6000평 맞죠? 1000평이니까 6안을 곱하니까 6000평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 오정보다 그러면 얼마예요? 오정보. 그러면 5000평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 몇 평? 1000평. 보는 한 평. 그래서 삼정보 하면 얼마예요? 3000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하나 잡아두시고 상식적으로. 그러면 한 평은 얼마다? 3.3. 이 3.3은 어디에서는 나와요? 학개론에서도 종종 나오는 출제지문입니다. 자, 가로변에 면적 측정의 대상이 나와요. 그러면 면적 측정의 대상인 경우와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 찾았어요? 예,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다 초점을 맞춰놓으라고. 요거는 암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기존 수강생들은 박스 밑에다 뭔가를 써놨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말고 공부를 해. 그러니까 집에서 그래서 외우고 계시라고.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은 거기 박스 밑에다 하나 써놔요. 요렇게 하나 써놔요.
자, 이렇게 하나 딱 써놔요. 자, 처음 오신 분. 기존 중학생들은 자꾸 그 부분을 보고 계시라고요. 자꾸 외우고 계시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한 7분 계시죠. 그분들은 자꾸 외우고 계시라고. 그냥 또 딴 거 하지 말고. 또 졸고 있어요, 또. 그래서 보고 계시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썼어요? 자, 써요. 깔끔하게 써놔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써놔봤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의 한계를 한번 따져나셔야 돼. 그러면 여기는 면적 측정의 대상은 요거는 사실상 측량이라고 써놔요. 실제 측량했다라는 소리야. 이거는 사실상 측량이라고 하나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합병을 이제 연결해보죠. 합병은 어때?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야. 자, 분할은 어때요? 실제 측량해야죠. 지적 측량의 대상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적 현황 측량이라는 게 뭘까요? 저 꼭대기에서 자, 현황을 파악하는 거야. 실제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실제 측량은 안 했죠. 근데 측량이라는 명칭은 있어서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경계 보건 측량은 있던 경계를 찾아가는 거잖아. 그럼 사실상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은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면적 측정의 대상과 지적 측량의 대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오늘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숙제 냈었어요, 안 냈어요? 숙제 내줬잖아. 집안 좀 안 개요라고, 당연히. 그러니까 집안을 안 개.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배워간 것을 그날 숙제를 해와야 돼요. 외워와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숙제를 내줬으면 숙제 검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숙제를 안 내줬으면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경계보건 측량과 읽어봐요. 지적 현황 측량과 읽어봐요. 경계보건 측량은 측량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검사 받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 옆에다가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검사 측량에서 제외. 그래서 요게 올해 출제 경향이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자, 경계보건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 봐봐요. 이제 함축기. 요 현자 동그라미, 자, 경자 동그라미, 이렇게 합쳐요. 그러면 현경이는 이뻐, 안 이뻐? 이뻐. 이쁘면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이쁘면 다 통과라는 거야. 그래서 현경, 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경이는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현황 측량과 경계 보건 측량,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라는 걸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한번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경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적어 놓고 자, 몇 개 생각을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몇 필지? 한 필지. 저희 집 주소 서울시, 마포구, 모선동, 영광동. 자, 몇 번지? 369. 지목이 되죠. 자, 그러면 서울시 마포구 또 영광동이 대형동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하지 않는다. 369가 370으로 바뀌어서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지목 변경 청량하지 않는다.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을 가져왔죠. 경계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청량하지 않는다. 자, 몇 필지예요? 한 필지, 몇 필지, 한 필지. 그럼 면적의 변동 없이 이치만 정정이 돼서 그러면 그때는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몇 필지? 두 필지.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 잡을 거는 여기 봐봐요.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한 평은 얼마야? 3.3이야. 그럼 100평 계산해봐요. 330. 그럼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마무리 됐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복습하면서 1 같이 읽어봅니다. 읽어봐요. 소재, 지번 변경, 청량할 필요가 없다. 2 읽어봐요. 지목 변경, 청량할 필요가 없다. 3번의 합병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럼 4번의 키워드는 어디야? 이치정정. 이치정정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경계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아무 말이 없으면 청량할 필요가 없다. 그럼 7번 동그라미 6번을 써요. 6번은 뭐를 하나 써놔요? 행정구역 명칭 변경이라고 써놔요. 그러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자,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청량할 필요가 없다.
자, 동그라미 7번을 하나 써요. 7번. 동그라미 7번은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얼마나 암기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숙제하자고요. 1 같이 읽어봐요. 소재, 지번 변경. 2번은 지목 변경. 3번은 합병. 4번은 이치 정정. 5번은 경계 보건 정량과 지적 현황 정량. 6번은 행정구역 명칭 변경. 7번은 척간법을 미터법으로 환산할 때 굳이 청량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집중 강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적 측정의 방법으로 가봐요. 이제 면적 측정의 방법. 여기도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심화학습으로 가봐요. 그 밑에. 면적 측정 방법 찾았어요? 예. 그러면 경의 측량 찾았어요? 예. 좌표 면적 계산법 찾았어요? 자, 그러면 경의 측량에서 경자 동그라미. 경의 측량에서 경자 동그라미. 자, 지난번에 했어요. 경하면 뭐가 생각나? 자, 거기 심화학습에 있잖아요. 경하면 뭐가 생각나? 또 까먹었다. 경계점, 좌표, 등호부. 위에다 써요. 꼬리표를 해서. 경계점, 좌표, 등호부. 경계점, 좌표, 등호부. 썼어요. 그리고 좌표를 동그라미잖아요. 좌표. 그러면 좌표 동그라미. 그러면 읽어봐요.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호부는 무슨 청량을 사용한다? 경의 청량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과거에 문제 나갔습니다. 자, 읽어봐요. 경의 청량은 전자 면적 측정법에 따른다. 어때? X야. 자, 경하면 경계점, 좌표 등호부를 작성하고 좌표는 좌표 면적 계산법. 그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잘 안 외워져요. 그렇게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판 청량이 있네. 평판 청량 옆에다가는 도면이라고 써놔요. 도면이라고 써놔요. 밑에다 도면. 자, 도면. 자, 도면에서 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자면적 계산법에서 전이라고 동그라미 써놔요. 올해 2019년 공인중개사 뭐해? 도전. 그러니까 도면은 뭐예요? 전자면적 측정법에 따른다고. 다시 도면은 뭐에 따른다? 전자면적 측정법. 그러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도면 그러면 도전, 전자면적 측정법. 그러면 다시 올라가 봐요. 박스로. 그러면 면적 측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박스 위에 있잖아. 읽어봐요. 전자 면적 측정법.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도전. 그러면 도면은 뭐라는 거다? 전자 면적 측정법. 자, 그러면 좌표 면적 계산법 그러면 뭐예요? 경의 청량. 경하면 경계점, 좌표, 등호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외울 수가 없어. 눈으로 익혀야 돼요. 이거는 머리로 외우면 절대 암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익혀야 돼. 그러면 면적 측정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뭐요? 전자 면적 측정법과 뭐가 있다? 좌표 면적 계산법. 그 정도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4번 뭐가 나와요? 면적의 결정 방법 나오죠. 자, 결정 방법은 그 옆에다 단수 처리라고 써놔요. 단수 처리. 단수 처리 해놓고 니꺼울 거수 처리라고 써놔요. 거수 처리. 자, 거수 처리라고 써놓고 이렇게 이제 해놔서 이제 여기도 이제 50%는 완료시켜 놓고 나가자고요. 5452의 원칙이라고 써놔요. 5452의 원칙. 자, 요거는 27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돼서 출제 기간은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지문으로는 늘 또 출제가 되는 지문입니다. 밑에 박스가 있어요, 없어요? 밑에 여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여백에다 그러면 써봐요. 자, 500분의 1과 600분의 1. 자, 축척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자, 축척 불러봐요. 몇 분의 1? 1200분의 1. 몇 분의 1? 2400분의 1. 요거는 몇 분의 1? 1000분의 1. 자, 건너뛰어요. 얼마로? 3000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몇 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자, 써놓고, 써놔요. 자, 그러면, 자, 축척. 몇 분의 1? 500분의 1과 600분의 1. 자, 1200분의 1, 24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우리 이미 법정 축적 배웠어요.
자, 그러면 서수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요. 자, 이렇게 이제 경계를 딱 해서 나눠놓습니다. 나눠놨어요? 나눠놨죠? 자, 그러면 이쪽 눈으로 익혀보자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공통점을 찾아보자고. 여기는 백단위 축척, 여기는 천단위 축척, 다시 공통점. 백단위 축척, 여기는 천단위 축척, 여기는 요거하고 요거를 비교하면 요거는 대축척, 소축척, 대축척, 요거는 소축척.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또 헷갈리는 분이 두 분 계시네. 2분의 1이 커, 3분의 1이 커, 2분의 1이 커. 분모가 작을수록 대축척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그럼 무슨 축척? 대축척, 여기는 소축척. 그러면 여기는 요 사이에다 써놔요. 대축척은 여기 0.01제곱미터라도 끝수를 0.1이라고 써요. 끝수를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추라는 거야. 이게 끝수 처리, 단수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소축척은 0.1제곱미터라도 1제곱미터로 정수를 해서 면적을 등록하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제 적어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 틀을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잡았어요. 자, 다시 이제 공통점, 다시 이제 집에 가서 복습을 할 때. 요거는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요거는 소축적, 요거는 백단위, 천단위. 백단위, 요거는 천단위. 그럼 요거는 대축적은 뭐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읽어봐요. 단수, 끝수를 맞춰서 면적을 어디에 등록하라는 거다. 읽어봐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하라는 거야. 자, 요거는 정수 0.1제곱미터라도 몇 나로? 1제곱미터. 자연수로 등록하라는 겁니다. 그게 끝수 처리, 단수 처리가 돼. 이제 여기까지 틀을 마련해 놔야 돼요. 자, 여기는 소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여기는 자연수, 정수로 표시하라는 거야. 정수로 면적을 등록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적어놨어요. 이제부터는 설명을 들어요. 자, 적어놨죠? 자,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좀 약간 우리 형님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다시요. 다시 틀 마련해 놓고 가죠.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 여기는 자연수. 자, 설명을 들어봐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우리 이제 학창시절로 가보죠. 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끝수를 맞춰봐요. 그럼 이거는 평균 정사하면 얼마? 93.48 이렇게 되죠. 이거는 93.4 안 미쳤어요. 이거는 93.5가 되는 거네. 그렇죠? 자, 첫째 자리까지 맞추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93.4 그렇죠? 이거는 93.5가 되죠. 뭐 했어요? 4, 4, 5, 2을 했잖아. 4 미만은 버리고 5 미만은 5 이상은 올려주라. 무슨 5입? 4, 4, 5, 2. 4, 4, 5, 2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몇 필지? 두 필지잖아. 두 필지. 자, 두 필지. 자, 4, 4, 5, 2 해봐요. 123.5. 요거는 123.4 더해볼래요? 자, 더하기도 못하네, 이제. 246.9. 그렇죠. 요거 더해볼래요? 246.8. 어디가 커요? 얼마나 커요? 0.1이 커져. 그럼 두 필지만 해도 허수가 발생할 수 있어. 그러면 전국도로 본다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그래서 4452을 포기. 그래서 5452을 도입하는 겁니다. 자, 5452을 도입하는 이유는 허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이제 봐봐요. 둘째 자리가 뭐로 끝났어? 그러면 여기 앞에 짝수인지 홀수인지만 확인해. 짝수야, 홀수야? 짝수. 짝수는 버려라. 그래서 123.4가 돼. 여기는 홀수야, 짝수야? 홀수. 홀수는 올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4죠. 되니까 얼마? 246.8 같아지죠. 그래서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읽어봐요. 무슨 오입? 5452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둘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 기준이 둘째 자리예요. 5로 끝나면 여기 앞에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보라고. 짝수는 버려라. 홀수는 올려줘라. 이게 무슨 오입?
오사오입. 그러니까 오사오입을 왜 나오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게 된 이유는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사오입을 포기하고 그래서 오사오입을 도입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는 뭐로? 그러면 요거는 둘째 자리를 5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둘째 자리가 5. 그러면 여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거는 설명 들어봐요. 자, 123.5다. 첫째 자리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야, 홀수야? 홀수 얼마다? 124 정수로 해서 등록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122.5다. 첫째 자리가 5로 끝났네. 앞에 짝수야, 홀수야? 짝수면 버려라. 얼마나? 122. 그러니까 그 수를 맞추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445입이 아니라 545입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만약 두 필지만 해도 0.1이라는 허수가 발생하는데 전국적으로 본다면 천문학적인 허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맞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그러면 요 100단위 측정은 둘째 자리를 5로 딱 끝날 때만 조심. 5로 딱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 근데 여기 봐봐요. 123.451. 자, 5로 끝나서 5를 초과해서 이때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야. 얼마야? 123.5가 되는 거야. 이렇게 끝날 때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5로 끝났을 때 5로 끝나니까 앞에 홀수냐 짝수냐 이거만 보면 되는 거야.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고. 만약 5를 초과할 때는 무조건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올리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는 봐봐요. 123.447이야. 둘째 자리가 4죠. 5를 초과해서 5 미만이야. 그럼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면 123.4가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둘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둘째 자리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돼. 그럼 여기 봐봐요. 이거는 봐봐요. 122.51이다. 첫째 자리가 5로 끝나서 5를 초과해서. 그러니까 여기 앞에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리면 되는 거야. 얼마다? 123.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첫째 자리가 5로 끝날 때만 조심하면 되고, 이거는 둘째 자리가 뭐로 끝났을 때? 5로 끝났을 때. 그러면 앞에 짝수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고. 그게 무슨 오입? 오사오입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짝수는 만약에 붙여지면 어때? 짝이 되니까 어때? 짝수는 짝이 있잖아. 붙여지면 삼각관계가 되버리잖아. 삼각관계 좋아 안 좋아? 되어버려. 그렇죠. 홀수는 에러와 안 에러? 에러 붙여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에러와 안 에러? 에러 붙여줘요. 그래서 붙여주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 한번 봐봅시다. 그러니까 둘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자, 둘째 자리가 5로 잘라줬을 때는 앞에 짝수냐 0이냐 그럴 때는 버리고 홀수는 올려주면 되는 거야. 올려주면. 이거는 어떤 자리를?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3.75다. 그러면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123.8이 되는 거야. 그럼 123.751이다. 5를 기준으로 해서 5를 초과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123.45 아니 자 25다. 둘째 자리가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야 홀수야? 짝수 버리면 돼. 얼마로? 123.2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123.251이 나왔다. 둘째 자리가 5죠. 5를 초과했잖아. 그러면 홀수 짝수 볼 게 없어. 무조건 올려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것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요거는 첫째 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둘째 자리를 5로 잘랐을 때 기준으로 하고 요거는 뭐예요? 첫째 자리가 5. 그러니까 무슨 오입이다? 읽어봐요. 5. 짝수만 버리고 홀수는 올려줘라. 그런데 읽어봐요. 오사오입이라는 거야. 오사오입.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봐요. 연습. 거기 박스가 하나가 있어. 자, 맨 밑에 박스 찾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600분의 1과 경계점 좌표도 노부. 경계점 좌표도 노부는 대축적 소축적. 대축적 지역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면 측정 면적이 327.86이야. 뭘로 등록해? 327.9 426.14다.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 426.1 527.75다. 5로 끝났다. 앞에 7이 짝수야 홀수야? 홀수. 얼마다? 527.8 542.4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야 홀수야? 짝수. 버려. 그러면 얼마야? 542.4
537.05다 5로 끝났죠. 0이야 0이죠. 0이 또 짝수거든. 그러면 얼마 더? 537.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자, 소축적, 천단위 축적 연습을 해요.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봅니다. 손가락 가려봐요, 이제. 옆에 가려봤어요. 자, 그럼 한번 불러. 526.7 얼마로 등록해? 527 내려봐. 맞았어? 그럼 364.2다.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 364 맞았어? 자, 그러면 393.5다. 5로 끝났다. 앞에 짝수야, 홀수야? 홀수. 그럼 얼마다? 394. 그러면 976.5다. 5로 끝났죠? 앞에 짝수야, 홀수야? 짝수. 얼마다? 976. 760.5다. 5로 끝났죠? 0은 버려라. 얼마다? 760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오늘은 고개 끄덕 하는데 다음번에 또 오면 고개를 또 까먹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445입을 포기하고 무슨 5입을 도입하는 거다. 545입을. 왜 545입을 도입하는 겁니까? 허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그거부터 먼저 이해하고 왜 이런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안 봐도 돼. 그러면 문제집으로 한번 가보죠. 자, 오늘 문제집 가져오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을 한번 보냐면 저 125페이지로 가봐요. 125페이지 찾았어요? 예, 7번 풀어봐요. 7번. 정답은 1번. 요거 틀린 사람 다음 주 오지 마! 그쵸, 오지 마요. 근데 다 맞더라고요. 틀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자, 8번을 한번 풀어봐요. 8번. 자, 지적확정 청량지역. 이거는 뭐예요? 바로 대축적 지역. 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야. 그러면 123.95잖아. 둘째 자리가 뭐로 끝났어? 5로 끝났죠. 그러면 얼마예요? 124.0. 0까지 맞춰줘야 돼. 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맞추라는 거니까. 아까 124가 아니라 뭐예요? 124.0이 나와야죠.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는 소수 몇째 자리? 첫째 자리까지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돼? 124.0으로 나와야죠. 124하고 124.0. 여기는 봐봐요. 만약에 이거라면 124가 맞지만 요거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맞춰야 되니까 얼마다? 124.0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는 이해 안 해도 오늘 모르더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건 없어. 일단 기동량 해놓고 나오게 된 이유만 알면 돼. 아까 뭐예요? 왜 나왔죠? 허술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445입을 포기하고 무슨 5입을 도입한다? 545입. 그러니까 요거는 3, 4월 달에 학습만 가지면 돼. 아, 요런 제도가 있구나라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음 달에 이제 마무리를 해놓고. 그럼 오늘은 8번은 그렇다고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7번 같은 경우는 틀리면 절대 안 돼. 7번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중 면적 측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은 몇 번? 1번. 1번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그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8번은 그래도 8번은 아리까리 정도 돼야 돼요. 완전히 전혀 모르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우리가 풀어놓으면 되고요. 자, 69페이지로 가요. 기본서. 69번이 4번에 뭐가 나와? 경계 나오죠. 경계도 매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그래서 역시 별표가 5개예요. 자, 오늘 배운 게 상당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자, 경계 갑니다. 그러면 경계는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 줄 쳐놓으세요. 키워드 보인다.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키워드 보인다. 그래서 선 나오죠. 자, 그러면 다시 경계로 올라가요. 경계 옆에다 이렇게 선 올려요. 자, 도산경계라고 써놔요. 다시 경계 옆에 도산경계.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국가가 고증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보정경계라고 써놔요. 그래서 도산경계, 보정경계, 경계. 그래서 경계는 여기에다 써놔요. 경계는 지적 공부에 들어오면 어떠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써놔요. 공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경계는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봐봐요. 경계는 그러면 어디에만 등록된다. 읽어요. 도면에만 등록돼. 다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 도면에만. 그렇죠. 도면에만 등록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경계 그러면 무슨 경계? 도산경계,
보증경계.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면 승인경계도 좋아요. 자, 그래서 그 정도 의미 잡아놓고 직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직장을 넘겨보니까 지상경계의 뭐예요? 이치 표시 나와 있고 가로 2번 70페이지 가로 2번 원칙이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 원칙 옆에다가 요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놔요. 이렇게 필지를 그려놔요. 필지. 자, 그러면 필지를 그려놔요. 그려놨어요? 자, 거기, 자, 70페이지 하단부, 맨 밑에, 가로 2번의 원칙 옆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라고. 그려놨어요? 그러면 요거 동그라미 읽어봐요. 경계, 요거 읽어봐요. 경계, 요거 읽어봐요. 경계, 요거 읽어봐요. 경계점, 요거는 좌표 변서 경계점, 요거 경계죠. 그럼 다시 읽어봐요. 경계점, 안 미쳤어요. 경계점 좌표 읽어봐요. 경계. 자, 이제 출발합니다.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 자, 이거 읽어봐요.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가. 그래서 경계, 국정주의가 탄생해. 읽어봐요. 1번에. 무슨 주의? 경계, 국정주의. 그래서 뒤에 국가가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경계 요거 하나 끝났네요. 경계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래서 가로 2번, 동그라미 2번을 읽어봐요. 경계, 직선주의. 나와 있죠? 그러면 경계, 직선주의는 그 옆에다, 끝에다가 이렇게 해서 나와요. 어선거리, 최단거리. 최장거리가 아니라 최단거리입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종종 출제돼요. 경계, 직선주의는 최장거리를 말한다. 어때? X야. 그래서 뭐예요? 자, 요때는 최단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요거는 끝났고요. 요거는 경계 두 줄이야, 한 줄이야? 한 줄, 두 줄이 될 수 없잖아. 그럼 3번 읽어봐요.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연장을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무슨 축? 요거는 무슨 축? X축. 요거는 좌표. 그러면 Y축이 되죠. 그래서 그걸 축척종대의 원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축척종대의 원칙은 거기 쭉 가면 큰 도면에 따른다. 큰 거에다가 없으면 써놓고 있으면 딱 표시를 해놓으라고. 그럼 축척종대의 원칙은 무슨 도면에 따른다? 큰 도면에 따른다. 자, 우리 그러면 축척 배웠으니까 한번 써먹어 봅시다. 쓰지 마시고 여기 한번 봐봐요.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어디가 커? 500분의 1. 그러면 500분의 1과 600분의 1이 있을 때 지적도면은 600분의 1에 따른다. 어때? X. 몇 분의 1? 500분의 1. 이게 바로 축적종대의 원칙을 반영하는 지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봐봐요. 제가 왜 연애를 8년 했다고 그래서? 8년 해서 실패를 했잖아. 왜 실패를 했어요? 이 고무줄, 여자하고 남자는 고무줄 권법이라는 걸 있어야 돼. 잡아당겼다 놓아줬다가 잡아당겼다 좋아졌다가. 제가 8년 동안 여자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세요? 집 한 채도 샀을 거예요. 아마 썬동만 해도 집 한 채는.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면 고마움을 몰라요. 그래서 고무줄 권법을 제가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8년을 놓아줬다가 튕겼다가 놓아줬다. 튕겼다가 놓아줬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래서 지금 집사람은 뭐예요? 고무줄 권법을 잘 활용해서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경계 고무줄이요? 그럼 움직여? 그럼 잡아당겨? 움직여? 그럼 5번 읽어봐. 부동성의 원칙이라는 거야. 부동성의 원칙. 자, 그러면 이제, 즉석에서 구워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경계, 직선, 근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 곡선, 직선.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 최단거리. 경계는 한 줄, 두 줄.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이거는 뭐야? 축척, 정대의 원칙. 큰 축척에 따른다. 잡아당겨,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성의 원칙? 부동성의 원칙. 간혹가다 이제 3월달 모의고사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잠정, 경계 결정의 원칙이 아닌가 잘 들어봐요. 1번 경계 국정주의, 2번 경계 직선주의, 3번 경계 불가분의 원칙, 4번 축적 종대의 원칙, 5번 영속성의 원칙. 정답은 영속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 결정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성의 원칙을 자꾸 영속성의 원칙으로 거짓말을 친다고. 자, one more time 한 번 더 하고 가죠. 경계는 누가 정해? 국가. 그럼 뭐예요? 경계 국정주의. 경계는 직선이야 곡선이야? 직선. 그래서 경계 직선주의. 한 줄 두 줄? 한 줄. 경계 불가분의 원칙. 읽어봐요. 축척 정대의 원칙. 움직여 안 움직여. 부동성의 원칙. 이건 집에 가서 따로 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그냥 적석에서. 그러니까 이게 도는 거야. 돈. 이거 돌고 도는 것을 뭐라 그래?
돌고 도는 것은, 그래, 돌고 도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래? 돈이라고 그러지. 뭐, 딴 거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돈이야, 돈. 그래서 돈. 근데 여기 봐봐요. 근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돌아버리게 하죠. 특히, 우리 아버지는 용돈 좀 줘봐요. 그러면 아버지는 핵 돌아버려요.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돈 하면 핵 돌아버려요. 잘 나가도 돈 좀 주세요. 그러면 핵 돌아버려요. 그래서 돌고 도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바로 뭐예요? 71페이지 가로 3번 경계 결정 기준. 요거는 별표 3개 놓고 이제 외워야 돼. 지난달 수강생들은 다 외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리피트해서 외우고 계시고. 그러면 1번의 키워드를 잡아보자고. 연접 때는 토지 간의 차이가 없는 키워드 잡아. 그러면 중앙 줄 쳐놓고. 이번에 연접 때는 토지 차이가 있는 키워드 잡아. 있는 찾아서요. 그러면 어디에요? 하단부로 경계를 해. 자, 도로동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 그래서 절토된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절 동그라미, 상단부.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절상. 자, 그러면 이제 해면 수면 줄 쳐놔요. 그러면 최대야 평균이야. 최대, 만조이. 그 다음에 최대, 만수이가 돼. 평균이 아니에요. 다음 뒷장을 넘겨봐요. 자, 제방은 그러면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그래서 제방 바깥쪽 어깨선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봐요. 이제 외워보자고. 자, 여기 봐봐요. 높낮이가 없어. 어디로 경계를 해? 중앙. 높낮이가 있어. 하단부. 절토된 부분은 상단부. 절상. 해면에 접한다. 최대 만조이. 호수에 접하면 최대 만수이. 제방은 뭐야? 안쪽 바깥쪽. 바깥쪽 어깨선. 다시 외워보자고. 중앙. 하단부. 상단부.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왜 그래요? 그러면 저도 몰라요. 법조문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 기준을 마련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외워보자고요. 높낮이가 없어. 중앙.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조이. 요거는 최대 만수이.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외우려고 애를 한번 써봐요. 외우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다시. 요거는 바깥쪽 어깨선. 요거는 최대 만조이, 최대 만수이. 요거는 상단부, 절상. 요거는 뭐예요? 중앙. 요거는 하단부. 그래서 꼭 외워줘야 돼. 자, 근데 이제 그걸 외워놓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추가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지난 수강생들이 우리가 지난달 11월달, 12월달 수강생이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 방가로 2번 찾아봐요. 72페이지에 방가로 2번. 소유권에 관한 지상 경계 결정 찾아서요. 네, 그 위에 여백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그 위에다 두 가지를 딱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됐어요? 차이점은? 왜요? 없는 경우. 여기 동그라미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 그렇죠? 자,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도산경계.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실제 경계야.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 실제 경계. 이게 민법상 경계거든. 이게 민법상 경계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 봐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읽어요. 도산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야.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읽어요. 중앙. 자, 여기는 뭐예요? 하단부. 여기는 절토된 부분은 뭐예요? 상단부. 해면은 뭐예요? 최대 만조이. 호수는 최대 만수이.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에 따라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산경계. 요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러면 실제 경계는 여기에다 그림을 그려놔세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 세 개만 적용이 있어. 요 세 개만.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는 도상 경계는 요거는 뭐예요? 중앙이죠. 요거는 하단부죠. 요거는 뭐예요? 절상, 상단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은 특별한 사정이 펼치면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야. 실제 경계에 따라줘요. 그러면 요 세 개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이제 방가로 2번을 해석하러 갑니다. 지상경계를 구역하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 쳐놓으세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가로 1에서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줄 쳐놓으세요. 소유권에 따라 줄 쳐놓으세요. 그럼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거기 밑에 두 번째 있죠.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믹싱을 한번 해봅시다. 자, 봐봐요. 자,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야. 무슨 경계에 따른다? 실제 경계에 따른다라는 거야. 그게 세 개가 믹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자, 소유자가 다른 경우,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즉 실제 경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야. 제 방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바깥쪽 어깨선에 따른다. 어때? X. 걔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야. 적용은 1, 2, 3,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게 세 개 지문이 그래서 지문에 많이 등장해. 그러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추가를 했어요. 읽어봐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 도상 경계. 그러면 요 경계에 따라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에 따른다는 1, 2, 3.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요거 하나 이제 남았으니까 믹싱을 한번 시켜봅시다. 토지에 있어서 높낮이, 절도된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자, 상단부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결정돼?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돼. 그 소유권이 무슨 경계다? 실제 경계. 오케이?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을 해서 숙지를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번 옆에다 24의 기출이라고 써놔요. 자, 24의 기출. 자, 24의 기출이라고 써놓고요. 그럼 올해 몇 회예요? 29회. 그러면 29회는 몇 년 지나서? 5년 독자적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지문으로는 계속적으로 출제돼 왔고요. 24회 때는 독자적 문제야. 자, 그러면 요거는 옆에다 그림을 그려놔요. 그 좌측에다가 좌측 옆에 있죠. 요렇게 그림을 그려놔요. 요렇게 여백 있잖아. 좌측에다가. 자, 방가로 3번 옆에다 좌측에다 그림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한번 써고 들어가요. 자, 여기 뭐예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읽느냐? 그럼 밑에다 써요.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원칙어는 X라고 써. 원칙어는 안 돼요. A적으로 되는 것들이 4개가 있어. A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설정할 수 없지만 A적으로 요 A를 암기해줘야 돼. 그래서 A적으로 암기해줘야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어디로 반영이 되냐면 방가로 4번으로 가봐요. 방가로 4번 쪽에다 해놓아야 되겠네. 자, 다시 그러면 그래요. 방가로 4번 쪽에다. 자, 방가로 4번. 두 개를 외워야 되는데 방가로 4번 쪽에다가 암기를 해줘야 되겠네. 방가로 4번 쪽에다 써놔요. 예, 눈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노안이 와가지고 그러네. 자, 그러면 썼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원칙적으로 해봅시다.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된다라는 거 이렇게 놓고, 그러면 요 A를 이해하고 암기 코드를 만들어 놔야 돼. 자, 그러면, 자,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부터 한번 다시 하고 갑시다. 요거 지우기 전에 너무 아까워서 그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슨 경계? 도상 경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 경계. 그거는 나중에 매번 반복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옛날에 이제 간혹 가다 신문을 보면 이렇게 옛날에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 사회면에. 뭐예요? 건물이죠, 건물. 아파트. 근데 건물인데,
자, 건물인데, 우리 서울 시내에서 제일 흠칫한 건물, 왕십리에 이런 사진이 나온 적이 있어요. 왜 흠칫한 건물이냐? 이렇게, 요 부분이 철거가 돼버려서, 한쪽만. 왜 철거가 됐을까요?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철거가 되겠죠. 그러면 지상권 주물을 이렇게 분할을 해버렸잖아. 함부로 분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요 분할을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정 판결을 받아야 돼, 법원에. 확정 판결. 확정 판결을 받아야 지상권 주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또 설명을 들어봐요. 이제 요런 애들이 있다라는 걸. 자,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만 급한 거야. 진도 맞추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봐봐요. 요게 뭐예요? 12야. 이거 무슨 표시예요? 학교잖아. 그러니까 제가 학교 나온 고등학교가 있는데, 뭐 집이 이렇게 또 이렇게 담벼락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걸리게 관통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담벼락이 100인 거야, 100인 거야. 그래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런 게 나왔을까? 그랬더니 이런 제도가 있다. 이거 돼요. 무슨 사업이에요? 학교 연기는 공공사업이죠.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서.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학교 연기를 만들 때는 지상권 주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학교 옆에 여기가 뭘까요? 떡볶이집이야. 여기 가구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서 이제 떡볶이집이 바로 100인 거야. 100. 한쪽이 100이고 여기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고. 지금 와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공공사업에서 학교 경제를 만들 때 지상권 주물 흘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볼까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뭐예요? 집이죠. 우리 공법으로 가봅시다.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이 이렇게 걸렸네. 그러면 이쪽은 안쪽은 도시군 관리계획선 안에 있고, 요거는 밖에 있어. 그러면 요거는 안에 있으니까, 그럼 밖에 있으니까 그대로 존치해야죠. 밖에 있으니까 요거 분할 잘라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읽어봐요. A조로 지상권 주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4번을 정리하러 갑니다. 자, 분할에 따른 지상 변경은 지상권 주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나와 있죠. 다음에 해당한 경우는 건주물을 걸리게 청량할 수 있다.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 이제 줄 쳐놔봐요. 자, 도시개발사업 줄 쳐놔요. 도시개발사업 줄 쳐놨어요. 예, 사자에다 행강편자 딱 하나요. 사. 자, 공공사업 줄 쳐놓고 공에다 행강편 딱 하나요. 3번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도시군 관리계획. 거기, 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네. 도시군 관리계획선 줄 쳐놓고 도에다 행강편 딱 쳐놔요. 자, 이해를 못한 사람이 있네.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뭐예요? 두 번째, 도시군 관리계획선 찾았어요? 예, 도자 동그라미. 도자 행강편 딱 꺼놓고. 자, 4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확정 판결 줄 쳐놓고 학자 행강편.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A 조건으로 갑니다. 앞으로 요거 A를 외울 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써놔요. 학, 사, 공도라고 써놔요. 무슨 공도? 학사공도. 학사공도. 자, 원칙적으로는 지상권 주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대한대. 돼요.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은 확정 판결. 사는 도시개발사업, 공은 뭐예요? 공공사업 또는 도시군 관리계획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읽어봐요. 이제 학사공도. 읽어봐요. 학사공도. 읽어봐요. 학사공도. 그러면 여기는 지상권 주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읽어봐요. 사행시 적어보자고. 이해됐으니까 외워야 돼, 이제. 확정 판결. 사,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또 도시군 관리계획선. 도시관리, 그러면 읽어봐요. 학사공도. 다시 읽어봐요. 학사공도. 다시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은 확정 판결. 사는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또 도시군 관리계획선. 자, 그러면 거기 이제 이번에 공공사업으로 갑니다. 지목이 몇 개인지 세워봐요. 지목이 몇 개인지 세워봐. 동그라미 2번에. 8개가 나오죠. 8개 지목을 외워야 돼. 그러면 봐봐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유지는 행강편 다 꺼놓고요.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8개가 있어. 그럼 앞으로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그 위에다 써놔요.
자, 처음에만 낯설어요.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 자, 그러면 썼죠. 자, 그러면 읽어봐요. 뭐라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8개를 써놓으라고. 자,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뭐라고 다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이렇게 외워도요. 자, 다시 읽어봐요. 뭐라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다시요. 뭐라고? 학철수, 천재구, 유도. 자, 학이 뭐예요? 학교용지. 철이 뭐예요? 철도용지. 수가 뭐예요? 수도용지. 그 다음에 천은 하천, 제방, 국어, 유지야. 유지는 공공사업이죠. 근데 잡아봐요. 그럼 유원지는 왜 안 되는지 봅시다. 용인에 가면 에베랜드 있어, 없어? 용인에 가면 에베랜드 있죠. 에베랜드는 누구 거야? 삼성 거야. 그거는 개인 사업이지 공공사업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유원지는 안 들어가는 거야. 유원지가 아니라 뭐예요? 유지야. 그래서 이걸 한 지문으로 나오면 유원지로 살짝 건져버린다. 그러면 X가 되는 거야. 유지지 유원지가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그건 기동형 해놔요.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다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도가 뭔데? 도로야. 그러면 저기 전라도에 가면 이런 도로가 있어. 자, 봐봐요. 뭐예요? 묘지네. 그러니까 도로 중간에 묘지가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공공사업 하려면 이거 싹 갈아엎을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럼 아까 공공사업에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도로가 있잖아. 도로. 근데 왜 그러면 갈아엎지를 않고 가만히 놔버렸을까요? 요 무덤 주인이 누구냐? 판검사, 정치 권력자들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싹 갈아엎어야 돼. 왜 서민들은 싹 갈아엎는데 왜 정치 권력자들은 왜 안 갈아엎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싹 갈아엎어요. 나무라면 이야기했어. 몇 천년, 한 100년 된 나무는 수목은 자르면 안 되잖아. 근데 나무가 아니라 도로잖아요. 근데 이런 묘지들은 싹 갈아엎어야지. 이 말이 맞네요. 그러면 유전, 무죄. 돈 있으면 무죄고, 무전, 유죄. 맞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싹 갈아엎어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면 정치 권력자는 내버려 두고, 왜 그러면 일반 서민만 싹 갈아엎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야. 똑같이 해야지. 도로만, 그러면 요 도로니까 싹 갈아엎을 근거가 여기 있잖아.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도가 뭔데? 도로. 유지 그래. 유가니까 유언지. 이러면 큰일이야. 유지. 그럼 여기 지금 몇 개 지문이 나와요? 8개 지문에다가 9개 지문이 나오잖아.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학교용지에 있어서 뭐에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있다. 그러면 8개니까 8개 지문이 나오잖아. 8개 지문이 나오죠. 또 한 개 지문이 또 나올 수 있잖아.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런 거 있다 그러면 틀리죠? 왜?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8개 지목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어디 지문에 파생되는지 모른다고.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지문이야?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른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그러면, 읽어요.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 안 돼? 돼. 읽어봐. 학사공도. 학이 뭐예요? 학정판결. 사가 도시개발사,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 공공사업에서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한번 외워두면 나중에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한번 외워두는 게 좋아. 기도는. 아이고 지겹다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서 같이 자꾸 입에 오를 수 있도록 읽어봐요. 뭐라고? 학사공도. 읽어봐요. 학사공도. 학정판결, 도시개발사업, 공공사업, 도시군 관리계. 읽어봐요. 공공사업에서 8개.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마지막으로 73페이지 맨 밑에 가봐요. 가로 4번. 찾았어요? 가로 4번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가로 4번 읽어봐요. 지상경계점 등록부. 가로 4번 맨 밑에.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의 지적소 완성 따로 줄쳐놔요.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상경계 행강편 쳐놓으세요. 새로 정한 경우는 지상경계점 등록부 줄쳐놓으세요. 자, 그러면 지적소 완성을 시도지사로 건치면 X가 돼. 지상경계야 경계점 좌표야.
지상경계. 그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이러면 틀려요. 경계점 좌표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고 지상경계는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거야. 네, 조심해야 돼요. 이게 자꾸 추상적인 단어니까 안 외워지는 거야. 자꾸 귀에 동량을 들어서 자기가 자꾸 눈으로도 익히고 귀로도 들어서 익히란 말이야. 자, 그러면 봐봐.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라는 거야. 등록 관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가로 이번에 무슨 사항이 나와? 등록사항 뒷장 넘겨요. 자, 그러면 1번에 소재 지번 줄 거놓으세요. 소재 지번. 2번에 뭐가 나와 있어? 읽어봐요. 공무상의 지목과 실제 토지 등의 지목. 그 1번하고 2번은 뭐예요? 확인해 두시고. 자, 3번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가로 안에 뭐가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된다. 요거 줄쳐놔야 돼. 자, 그러면 문제 나가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자, 봐봐요. 경계점 좌표는 언제나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된다. 어때? X. 어디에 한정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 중에 우리가 등록되는 거 읽어봐요. 기억, 소재. 2번은 지번. 그 다음에 3번, 2번은 지목. 요거 대표적으로 지목 기록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봐봐요. 읽어봐요. 3번은 눈으로 익혀. 읽어봐요. 경계점 좌표. 읽어봐요. 3번은 경계점 위치 설명도. 읽어봐요. 5번은 경계점 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자, 그러면 1번 줄 테니까 자꾸 숙제해봐요. 눈으로. 자, 소재 지목, 경계점 좌표, 경계점 위치 설명도, 경계점 표지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 그럼 읽어봐요.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10번 정도만 읽어. 10번. 됐어요? 그러면 작년에 나온다고 그래서 틀린 사람은 없지만 그러면 밑에 확인학습 문제 바라봐요. 작년 기출문제거든. 정답은 2번이죠. 2번의 경계점 사진 발인. 이런 것들은 잘 안 해요. 예측을 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맞히기가 힘들어. 작년에는 나온다고 그래서 수강생들이 외우고 와서 맞히지만 올해는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요. 올해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지문으로. 아까 그러면 지상경계는 누가 관리해?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그걸 지문으로 해서 시도지사로 장난을 칠 수 있고. 아까 특히 세 개 지문만 조심해요. 아까 74페이지 1번 읽어봐요. 소재 지번. 2번은 지목. 요거 조심하고. 3번에는 경계점 좌표는 어디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라는 거. 요 기억 니은 티급만 1번, 2번, 3번만 조심해서 다뤄놔요. 올해 걔네들은 지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 지문으로. 그러니까 작년에는 독자적 문제로 나온다고 그래서 수강생들 다 외웠지만 올해는 독자적 문제로 안 나와요. 올해는 지문으로 나와서 한 개 지문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마무리 짓고 갑시다. 뭐예요? 중앙, 그렇죠. 중앙.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요거는 하단부, 요거는 상단부, 요거는 최대 만저희, 요거는 최대 만수위. 제방은 바깥쪽 어깨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요 경계에 따라준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슨 경계? 실제 경계. 요거는 요 세 개만 적용이 있다라는 거. 머리에 들고 눈으로 봐두려고. 그러면 자기가 믹싱을 하나 해놔야 돼. 토지가 그러면 높낮이가 없는 경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중앙에 따른다. 어때? X. 뭐에 따라서? 소유권, 즉 실제 경계에 따라준다라는 거예요. 적용은 요 세 개밖에 없어요. 요 세 개는 적용이 없다. 자, 여기 봐봐요. 원칙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돼. A적으로 돼야 안 돼. 네. 무슨 공도? 학사 공도. 학이 뭔데? 학정판결사, 도시개발사, 공공사업도, 도시군 관리계. 요즘 형님들을 애우게 하려는데 제가요, 요즘 장거들을 해요. 학사 강도, 이래 학사 강도. 제가 외워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외워야 되는데 제가 장거들을 합니다. 공공사업에서는 읽어봐요. 학철수, 전제구, 유도. 유가 뭔데? 여지. 그러면 문제집으로 와서 마무리하고 오늘 마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번을 한번 풀어야 되냐면, 자, 125페이지 5번을 한번 풀어봐요. 5번.
미쳤어요. 9번을 풀어보세요. 제가 눈이 안 좋은가 봐요. 9번이 5번으로 보이네. 옳은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 장문이에요? 중문이에요? 중문 정도가 되죠. 중문. 둘이니까 12줄이니까 중문. 12줄 이상을 넘기면 장문이라고 생각하고 12줄 이하면 단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5번 한번 봐봐요.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사용시행자가 사업주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지상경계점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 정량하여야 한다. 뭐 모르겠다. 4번 넘어가요. 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결정한 경우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경계를 결정할 수 있는 애적인 경우도 있다. 아까 뭐 있었어? 학사공도 있었네요. 3번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토지의 지상 경계를 구가는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줄쳐나요. 소유자가 다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발생했죠. 그러면 하단부의 경계를 결정한다. 그때 X. 무슨 경계?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한다. 소유권에 따라서 결정을 경계한 게 무슨 경계? 실제 경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이네요. 경계가 요 정도 수준이면 레벨 상 정도, 3번이 되네요. 레벨 상이 되는 거야. 자, 10번은 암기가 됐는지 테스트 한번 해봐요.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됐어요? 예. 그러면 1번에 뭐가 보여요? 안 보이죠? 2번에 보여요? 예, 학정 판결에서 학. 3번은 뭐가 보여? 도시개발사업에서 4번은 뭐가 보여? 도시군관리계에서 도 보이네. 공공사업에서 공 보이네. 학사공도. 정답은 몇 번? 1번. 혹시 이 5번에서도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 5번은 확실히 은지가 있는지를 조심해야 돼.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등. 그러니까 맞네요. 만약에 지목에 유원지가 있으면 X가 되는 거야. 아까 지목이 뭐가 있었다?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그래서 학사공도. 그러면 학사공도. 그러면 여기에 애온 사람은 벌써 단어가 보여야 돼. 학사공도 찾아서 보여야 돼. 공공사업에서는 8개 지목 뭐가 보여야 돼? 학철수, 천재구, 유도. 유가 뭔데? 유지. 정답은 1번. 이렇게 자동으로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번과 10번이 9번과 10번이 경계 문제야. 경계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늘 그래서 문제들 아주 좋은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문제 몇 문제까지 풀었어? 11번. 한 8문제 풀었죠? 그러니까 오늘 8문제 요걸 복습하고 오늘 집에 가셔서 아까 뭐예요? 지번,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요거는 각각 최소한 하나씩만 잡아도 몇 문제야? 4문제야. 그러니까 오늘은 자 집에 가셔서 복습 좀 해주라고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습 시간 얼마 안 들려.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잡밖에 안 걸려. 아까 줄 쳐놓은 것만 뭐예요? 한번 복습해라. 딴 거는 잊지 말고 줄 쳐놓은 것만 하라는 거야. 복습. 아까 외웠던 거 자기가 채 멀려 생각이 나는지 지행축 요걸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학사공도 요런 것만 복습해두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오늘 아까 밑줄 큰 것만 한번 복습을 해달라는 거야. 아까 전 그러면 뭐예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수료 제외 포함이야. 제외. 그러면 식용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한 토지는 뭘로 한다? 전.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복습을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또 하잖아.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약간 살을 붙이면서 마무리해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뭐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러면 내일 토요일이죠. 보고 싶어도 다음 주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